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불공 유형만 생각하면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할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매입 불공제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 불공제 거래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불공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분 그리고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데 사실은 불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안분이 될 수 없고 정산도 안 되고 재계산도 안 됩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하실 내용은 불공제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안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안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복습이 되어져야 정산이나 납부세액 재계산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산세무나 TAT 2급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안분과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입니다. 실제로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불공과 안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정산과 재계산이 이해가 쉽다라고 미리 설명을 당부를 부탁을 드리면서 불공제에 대한 거래를 학습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 불공제 프로세스는요, 여러분들이 전산형 1급이나 FAT 1급 과정에서 보셨던 그 불공거래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불공제라고 하는 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과세 매입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될 때 공제를 못 받는다? 그 경우에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으로 처리해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재화를 매입을 한다. 매입을 하면서 두 번째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지만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불공으로 처리한다 라는 건데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실무에서도 매입 거래에서 공제가 되는 건지 혹은 반대로 되지 않는 건지를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분하셔야 됩니다. 증빙서를 보고 이건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세 매입이다. 이건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불공 매입이다. 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공제가 되지 않는 이 불공제 사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뭐 실무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론 문제도 많이 주어지니까 자 매입이고요. 첫 번째 매입 거래이시고 두 번째 매입 거래이면서 이 거래가 세금 계산서가 있다. 과세 매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계산이 있는 거래인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될 때 그걸 우리는 불공 매입이라고 하고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되시고 불공제 내역이 작성이 됩니다. 이것이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에 보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있고 16번행에 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불공 매입으로 입력하면 이 내용이 16번에만 반영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불공의 전제적인 조건은요. 매입이고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불공으로 공제가 안 돼서 불공으로 입력한다 하더라도 10번행에 혹은 고정자산이라면 11번행에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시분에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공제가 안 될 때는 16번행까지 즉 10번이나 11번과 16번과 불공을 입력하면 신고세는 두 군데 들어간다. 일단 10번과 11번에 들어가서 매입세액으로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공제가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한 번 더 들어간다. 한 번 더 반영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 과정에서도 학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불공제 사유입니다. 공제가 된다, 안 된다는
직접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기본적으로 사업과 무관 지출의 대표적인 건 기부금 아니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물건 산 거, 기부금이나 가시금 정도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승용차에 대한 구입만 그런 게 아니라 유지, 차량 유지비나 수선비 같은 경우도 불공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는 1000cc라고 하죠. 네, 1000cc 이하의 차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cc까지 들어가는 구입이나 유지 비용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고 1000cc 초과되는 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조심할 건 경차가 1000cc 이하의 차죠. 경차와 소형차는 다르죠. 다릅니다. 소형차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고요. 경차만 되지 않는다. 단 화물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 구입과 유지 비용이 다 공제가 안 된다. 또 접대비가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면세와 관련된 거 앞에 잠깐 얘기한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에 바로 면세와 관련된 거래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 정지비입니다. 토지 평탄 작업인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 뭐 기타 등등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험 치는 거는 시험 칠 때 나오는 범위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서부터 토지의 자본적 지출까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앞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공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무 버전도 똑같이 날짜 뒤에 유형을 54번의 불공으로 선택하시면 불공제 사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해당되는 사유를 확인하시고 이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제 문제 불공제 거래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강남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답니다. 매입이죠. 세금 계산서 있으세요? 부가세가 발생한 거래입니다. 이게 원칙적이다라고 한다면 계산서에 있는 매입이니까 과세 매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거래처에 선물 세트를 구입을 해서 계정 과목이 접대비니까 내가 계정 과목을 접대비로 할 거라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과세 매입이 아니라 불공 매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앞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 거래여야 된다. 두 번째,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있으셔야 된다.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과세 매입이 원칙이지만 세 번째, 매입에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어야 된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아니면 뭐 승용차 관련, 뭐 접대비 관련, 면세 관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이 정도에 해당될 때 그것이 불공이 될 수 있다. 저희 지금 1번 문제 확인해 보신다면 첫 번째, 매입거래 충족합니다. 띵동 맞죠?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있습니다. 띵동 두 번째 거래 충족하고 세 번째, 계정 과목 자체가 접대비니까 불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이 세부 세금 계산서는 불공제 매입으로 불공제 사유는 뭐에 해당한다? 접대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한 전표 입력 실무 작업을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 3일 전자 실행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주시고요. 세금 계산서 날짜가 8월 11일이니까 8월 11일 날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 텐데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8월 11일 열어놓을 거고 유형에 세금 계산서에 있는 일반적인 매입이라면 과세 매입이지만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면 54번에 불공으로 갑니다. 그럼 54번에 불공을 선택을 하면
불공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실제 이 불공제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뭐 부가세 부속 서류에 보면 부가세 1번 탭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가시면 저장료 일단 아닙니다. 아니요 하시면 여기 불공제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나옵니다. 불공제 거래가 있다면 왜 공제가 무엇 때문에 거래가 공제가 안 되는지를 항목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불공이라고 하는 건 세금 계산에 있는 거래다라고 얘기 드렸죠. 더불어서 불공을 선택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까지의 기본적인 거래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들어가면서 16번행에도 들어간다 라고 얘기 드렸으니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8월 11일 불공제 사유 불공 선택하면 사유가 아까 접대비였어요. 자, 접대 관련 나오는 내용이 몇 번이냐 9번에 나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 자, 품목에 선물 세트 삽니다. 수량과 단가 나오는데 따로 없으니까 건너갈 거고요. 공급가액 확인해 보시면 300만원에 부가세 30이죠. 네, 공급가액에 300, 부가세 30이고요. 거래처 입력을 할 건데 강남마트에서 샀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숫자 1번 걸어줄 것이고 분계는 혼합을 하시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뜨는데 우리는 접대비죠.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매출처니까 800번대 아니 뭐 원재료 매입처라면 500번대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어요. 네,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330만원으로 전표 입력을 했는데 자 우리가 확인하고 가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부가세가 30만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분계된 거 보시면 접대비가 33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접대비 300만원에 부가세가 30인데요.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접대비 금액이 300만원에 30만원 보태져서 330만원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저희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조회 버튼 눌러서 데이터 땡겨올 건데 바로 안 땡겨지네요. 우측에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맞춰서 접대비의 한 건 300에 30만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입력한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갈 건데 원래 기본금이 지금 6,550 되어 있으세요. 조회해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6,850으로 매입세 금액이 분명히 플러스가 되면서 매입세 금액이 커졌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금액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결론은 매입세액에서 없어지는 공제 못 받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앞에 얘기 드렸지만 불공으로 입력을 하시면 기본 세금 계산서 수치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같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보셨고요. 두 번째 예제 한번 가보실까요? 항공자동차 정비에서 업무용 승용차 2000cc 수리한다. 자, 이 승용차 수리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건 일단 매입이다. 매입 한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다. 매입이고 증빙은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와야 될 부분이 지금 승용차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기준 cc가 1000cc 이하, 그러니까 1000cc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2000cc니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됨으로 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얘를 입력할 때는 과세 매입이 아니라 불공 매입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실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거래일자가 8월 12일이시고요. 유형에서
공제 못 받는다. 공제 가능하다면 51번에 과세 매입으로 가야 되지만 공제를 못 받으니까 54번에 불공 매입으로 갑니다. 면 불공제 사유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분명에는 타이어로 갈까요? 자, 수량 단가 없이 공급 가요로 갈 건데 공급 가액 금액이 150만 원에 부가세 15만 원이죠.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거래처는 한공자동차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걸어줍니다. 그리고 분계용은 혼합으로 갈 건데 원래 계정 과목이 차에 대한 지금 수리네요. 타이어 교체한 거죠. 그럼 이걸 계정 과목을 뭐로 갈 건지를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타이어 고친 것에 대해서 수선비로 뭐 가셔도 상관없지만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부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갈 거고요. 자, 차량 유지비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65만 원 나와 있습니다. 왜? why? 원래 차량 유지비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150만 원에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차량 유지비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져 있는 165만 원으로 부가세까지 보태진 금액이 나오고요. 대변에 이 대금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돈 안 줬다. 미지급금으로 입력을 합니다. 차량 유지비 165만 원, 부가세 미지급금 165만 원, 부가세는 불공제에서 합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앞에 얘기 드렸듯이 원래 차량 유지비 150만 원에 공제 못 받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65만 원으로 부가세 공제는 못 받지만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불러오기 통해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승용차에 관련된 한건 입력이 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매입 불공은 불공제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신고서에서 조회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10번 행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그 속에 매입세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죠. 합계 금액이 나오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우측에 역추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넘어가서 보시면 방금 도 보신 거 기본적인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선택을 하시고 과세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세부적인 내역별로 불공제 내역이 나타납니다. 방금 보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이 되는데요. 8월 11일 날 선물 세트 접대비에 대한 내용과 8월 10일 타이어 교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불공제 사유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처럼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이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일반 세금 계산서 수치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두 군데 같이 연동돼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에 우리가 신고서 수기 작성 부분에서 설명을 할 터이니 뒤에서 복습을 하시고요.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인데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불공으로 전표 입력을 54번이죠. 입력을 한다는 건 세 번째 설명입니다. 세 가지 조건 지키셔야 된다. 첫 번째는 반드시 매입 거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거래 자체가 불공제 거래에 해당될 때 불공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거래를 카드로 결제했다. 가장 보편적인 게 그거죠. 접대비. 거래처 식사 대접하고 이 건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했다.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자, 첫 번째 이거 불공 입력할 수 있느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왜?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불공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가 있어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불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카드 결제했는데 카드 과세 입력할 수 있느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카드 과세 한번 했듯이 카드 과세 처리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부가세 처리가 돼요. 네, 부가세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카드 과세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격시험 칠 때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시험 칠 때는 이 거래들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라. 혹은 이 거래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문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불공이라고 하는 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에 54번의 불공이라고 하는 건 매입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불공제 항목일 때, 자, 접대비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가 있다. 세금 계산이 있는 매입 거래인데 접대비다? 당연히 불공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 경우는 불공도 안 되고 카드 과세도 안 되니까 어디에 옮겨서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하셔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한테 가서 카드 쓴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입에서 카드 과세에서 카드, 신용카드 거래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건 매입세 공제 가능한 항목을 카드 껐을 때다. 지금처럼 공제 안 되는 항목을 카드 껐을 때는 카드 과세 처리를 할 수 없다. 일반 전표에 작성하셔야 된다는 건 반드시 기필코 꼭 기억을 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자체에서 실무 버전 역시 부가세에 보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주시면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용 화면이 아니라 실무 버전 화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던 교육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불공제 내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공제 사유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 불공 가느냐라는 세 가지 조건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된다. 더불어서 불공제 항목을 카드 껐을 때 그 경우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셨다면 이제 이제 어려워하는 내용 갈 겁니다. 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안분도 있고 정산도 있고 재계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매입세 안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안분에 대한 실습은 다음 시간에 궁금하시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분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볼 건데요. 안분이 되건 정산이 되건 먼저 서두에 이해할 건 이 단어입니다.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이 뭔지부터 이해가 되자야 다음 단계 작업이 될 건데요. 일단은 안분이라는 것도 있고 정산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안분이라고 하는 건 예정신고 때 하게 되고요. 정산이라는 건 확정신고 때 하게 된다. 그럼 잘 모르겠는데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 공통매입세액에 뭔가 작업을 할 때 예정이라면 안분을 하고 확정이라면 뭘 한다고요? 정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매입이 뭐냐라고 설명한다면 자, 우리 모니터에 화면에 택시업이 있고 시내버스업이 있는 운송사업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택시는 과세고요. 시내버스는 면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이 있을 때 만약에 회사가 택시는 택시회사가 택시만 하고 버스회사가 버스만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택시에 쓰려고 샀는 재화가 있고 버스에서 쓰려고 샀는 재화가 있다면 택시에 쓰려고 산 재화는 과세 매입, 부가세 공제 받으면 돼. 면세 쓰려고 산 재화는 부가세 처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 면세도 있다. 결론은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건 과세와 면세가 같이 이루어지는 겸업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아무리 겸업사업장이다라고 하더라도 택시에만 쓰려고 매입한 거와 버스에만 쓰려고 매입한 건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택시에만 쓰려고 매입한 재화가 있다. 이건 과세 매입을 해서 공제를 받으면 돼요. 근데 버스에 쓰려고 매입했다? 그럼 면세에 쓰려고 재화를 매입함. 이것을 조심할 거. 이게 지금 매입한 게 면세 매입은 아니고 면세에 쓰려고 과세 재화를 매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면세 쓰려고 과세재화 매입했다면 이 재화는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느냐? 공제받을 수 없다. 우리가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는 공제 안 된다. 불공제에서 부가세 불공제 사유 몇 가지 보셨잖아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 그죠? 접대비, 토지 관련, 면세 관련, 또 뭐 있었지? 승용차. 순서는 바뀌었지만 기본 항목 5가지 남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과세 사업에 쓰려고 매입했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된다. 면세 사업에 쓰려고 매입했다. 부가세 공제를 안 받으면 된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공통 매입세액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화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한 재화가 얘를 좀 지워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네요. 말을 잘 안 듣네. 야, 야. 시간이 늦어가지고 얘도 졸리나 봐, 피곤한가 봐. 말을 잘 안 들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이라고 해서 자, 우리는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 이 재화를 샀는데 얘가 부가세가 있는 재화입니다. 얘를 과세에 쓰려고 사면 과세 매입으로, 면세에만 쓰려고 사면 면세 매입하면 되는데 공통사용 재화, 우린 얘를 과세도 쓰고 어디도 쓴다? 면세도 쓴다. 예를 든다면 차에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이걸 자동 수리하는 기계가 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사서 하나는 택시 수리에만 쓰고 하나는 버스 수리에만 쓴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를 사서 같이 쓴다. 그걸 공통사용 재화, 이걸 공통 매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발생한 부가세 1,000만 원, 이걸 공통 매입 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냐? 아니면 반대로 공제받을 수 없냐?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일 때는요. 만약에 과세에 쓰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는 공제를 못 받으면 된다. 즉 이 1억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재화가 과세에 쓰면 공제받고 면세에 쓰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만큼 과세에 쓰고 어느 만큼 면세에 쓰는지를 옆에 서서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급 가액을 찾습니다. 우리 회사가 택시와 버스를 같이 하는 사업장인데 택시에서 매출이 6억이다. 면세 매출이 4억이다. 그러면 어디에 매출이 더 크냐? 이건 얘기 안 드려도 되죠. 버스보다 어디가 더 크다? 택시가 더 크다. 라고 할 때 같이 사용한 이 재화 1억에 1,000만 원, 얘가 어느 만큼이 과세 쓰고 어느 만큼 면세 썼냐라는 건 이 매출액을 기준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과세가 6억이고 면세가 4억이면 과세가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이 과세 더 많이 썼다. 어느 만큼 많이 썼냐? 지금 6억과 4억을 합하면 총 공급가가 10억이죠. 10억에 과세가 6억이고 면세가 4억이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세와 면세의 어떤 비율적인 얘기를 나눈다면 과세가 60% 차지하고 면세가 40% 차지합니다. 결론은 이 부가세 1,000만 원 중에 60%는 과세 썼다고 보고 40%는 면세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60%, 40%가 어디서 나왔느냐? 택시 매출액과 버스 매출액의 매출액 비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세 사용한 과세 사용분만큼은 부가세를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 사용한 면세 사용분만큼은 공제를 안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체 1,000만 원의 부가세 중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60%, 6천만 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것이 바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입니다. 자, 쉽지는 않습니다. 안분이 이해가 되져야 정산이 쉽다. 안분이 쉬우면요, 정산은 쉬워요. 정산이 돼야 납부세 재계산된다. 세 가지입니다. 공통매입세, 즉 불공제의 거래에서 안분, 정산, 납부세 재계산, 이 세 가지가 지들끼리 친해. 우리가 좀 친해지기 힘들어. 가까이 하기엔 어려운 사람들이야. 안분이라고 하는 건 공통매입세액에 발생하는데 과세도 있고 뭐도 있을 때, 면세도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과세도 쓰고 면세도 쓰려고 매입을 했다. 그럼 이게 어느 만큼이 과세 거고 어느 만큼이 면세 거냐를 구분해야 된다. 그걸 뭐로 나누냐라고 한다면 면세 비율로 나누는데요.
기본적 공통 매입액을 입력할 땐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세 매입으로 처리했다. 다 부가세공제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 매입 처리했다가 면세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제 못 받은 이 부분을 나중에 불공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매입을 할 때부터 이걸 전체 다 불공으로 1,000만 원을 다 불공 처리했다가 공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실습 비교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이해를 할 거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정리를 하자면 한 번 더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같이 있는 겸업사업장이다 라고 할 때는 과세 면세 같이 쓰는 공통사용재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 드렸듯이 과세 쓰려고 매입한 건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쓰려고 매입한 공제 안 받으면 된다. 과세 따로 면세 따로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과세와 면세 같이 쓰기 위해 사용한 공통사용재화는 고민을 조금 해야 된다. 어떻게? 이게 과세 건지 면세 건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면세 비율로 간다. 총 공급가 10억 중에 과세가 6억, 면세가 4억이라면 과세가 60%, 면세가 40%니까 부가세 금액 중에서 60%는 과세 쪽이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40% 면세 쪽의 공제를 못 받는다. 따라서 전체 1,000만 원의 부가세 중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은 공제를 받아야 되고 4천만 원 공제를 받지 못한다. 라는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암기가 좀 되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불공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안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이론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 이론 내용이 왜 이걸 하는지가 이해를 되셔야 다음 단계 실습이 쉬운데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보면 저희 지금 처리 과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런 예제가 나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예제인데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사업에 사용할 원재를 구입한다. 이 공통이라고 하는 건 과세와 면세 같이 쓴다는 거죠. 예제를 보면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공제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면 과세도 쓰고 면세도 썼다면 과세 쪽은 공제 받을 수 있고 면세는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말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면세 비율이 필요하거든요. 면세 비율. 그러니까 면세 비율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전체를 과세 매입 처리하고 불공제를 뺄 수도 있고 불공제 잡고 과세 매입으로 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할 내용은 일단 불공제를 잡고 전체 다 공제 안 받는 걸로 하고 과세 매입을 공제 받는 걸로 갈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실습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왜 필요한지 어디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공통 매입이라는 건 과세와 면세 같이 쓰는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요 지금 화면에 보신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큰명이어가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지우기를 쉬운 것도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출발점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회사는 겸업사업자다. 겸업사업자라는 말은 과세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면세도 있는 거예요. 과세에 쓰기 위한 재화와 면세에 쓰기 위한 재화가 따로 있을 때는 고민할 게 없다. 전체 조건이 공통사용 재화다. 여러분들은 이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 재화를 매입을 했는데 이건 과세도 쓰고 면세도 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과세 쪽은 공제가 되고 면세 쪽은 공제를 못 받는다. 요 기준만 딱 개념이 잡히고 정리가 되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세 쪽이 될 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면세 비율이라는 게 필요하다. 면세가 몇 프로 차지하냐를 판단을 해서 이걸 나눠야 된다. 쪼개야 된다. 그걸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하고요. 또는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 학습할 기본적인 내용에 매입세액의 안분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까지 보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안분과 정산, 물론 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이론 내용을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안분과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안분에 대한 실무 작업하기 전에 이번 시간 다뤘던 안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안분이 왜 필요하냐라는 건 정리를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안분 실무 프로세서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